자, 지금부터 시간은 여러분들이 번뇌 구조, 탐진치 번뇌 구조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나에게 형성되어져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한 바탕 위에서 그 번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해결론을 수심체계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수심 아까 1이라고 했다면 이제 수심 2로 수심 체계 공부가 되겠네요. 예, 수심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수심 체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을 떠올리면 되냐? 이걸 떠올리세요. 의식 공간. 의식 공간은 어떻게 나누었지요? 셋으로 나눴지요. 하나는 탱빈 공간, 의식 공간. 또 하나는 염체는 염체인데 이렇게 괜찮아하는 염체들을 이러한 긍정적인 긍정 염체 공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좋은 부정 염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부정 염체입니다. 부정 염체. 이 식으로 이제 우리들의 의식 공간이 생겨 있어요. 그럼 이때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을 부정 염체를 정화하는 것도 마음 공부길 하나요.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은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것을 부추기는 것도 길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놓고 수심 체계를 이렇게 끌어올라고 그래요. 자, 손 이렇게 한번 내보세요. 손 냈죠? 그러면은 엄지 하나가 있고 검지, 중지해서 4개의 이 가지가 있지요. 엄지하고 나머지 4개. 엄지 하나와 나머지 4손가락 있지요. 그래서 엄지 하나,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요 엄지 하나에 있는 것을 이름을 주바라밀이라고 그래요. 바라밀이란 말은 수심 방법이다 이 뜻이에요. 수심 방법, 마음 공부 방법. 그래서 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주방편, 주공부법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요 4가지 것을 조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것 외에 기타, 이 기타를 세바라밀이라고 그럽니다. 주바라밀 하나, 조바라밀 4개, 세바라밀은 무한수예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바라밀을 공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의식 공간이 염체들이 끼기 이전에 우주적으로 열려있는 탁 트여있는 염체, 무의염체입니다. 이 의식 공간이 있겠구나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것을 믿는 것 자체가 벌써 공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유념할 것은 이 탱 비어있는 의식 공간과 무엇인가 염체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차 있는 것을 합해서 이 공간과 이 공간이 몇 대 몇으로나 느껴지느냐, 몇 대 몇으로나 이렇게 여겨지느냐 그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의식 공간
의식 공간, 탱 비어있는 의식 공간과 염체들, 부정이든 긍정이든 만들어져 있는 긍정염체, 부정염체 합해서 이것을 그냥 좁은 의미의 염체 공간이라고 합시다. 왜 좁은 의미라는 말을 쓰냐 하면 의식 공간 자체가 끝내는 염체인 거예요. 끝내는 염체예요. 이 부분에 이제 확실히 해놓고, 그래서 좁은 의미로 염체라고 할 때는 긍정염체나 부정염체 이런 것이지만은 넓은 의미로 쓸 때는 이것도 염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말을 전제해 놓고 좁은 의미로 긍정염체, 부정염체를 합해서 염체 공간이라고 보고, 이것은 의식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탱 빈 의식 공간 대 이 염체들을 싹 합해가지고 염체 덩어리를 한 덩어리 만들어 놓고 탱 빈 의식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몇 대 몇으로나 느껴지냐 그예요. 몇 대 몇으로나. 이것과 이것이 몇 대 몇으로나 느껴지느냐. 일단 기본적인 것은 99대 1입니다. 99대 1이에요. 이것은 양보해서 99대 1이에요. 더 제대로 표기한다면은 99.99 대 0.01인 거예요. 0.01 맞아? 0.001이 아니라 0.01 맞습니다. 예. 99. 뭔가 잘못했나? 99.99 맞네. 99.99 대 0.01 비율이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외우주도 그래요. 외우주도 밖의 우주도 탱빈 의식 공간과 별들을 전부 합해서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별덩어리, 흙덩어리를 만들었다 해봅시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전체 별을 싹 뭉뚱그려서 하나의 흙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완전히 탱 비어있는 우주 공간과 이 별들을 합해가지고 있는 이 흙덩어리가 몇 대 몇이나 되겠어요? 99.99 대 0.01이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 비유를 해가지고 뭐 무슨 잠실 무슨 운동장에 있는 축구공만 한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요. 텅 빈 잠실 운동장 크기가 우주고 모든 별을 싹 합해 놔봐야 그 축구공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래 놓고 요 의식 공간 요 부분이 주바라밀에 들어가는데 우리들이 해야 할 공부 방법은 주바라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의식 공간이 있다고 우선 믿어요. 믿는 것 자체가 99.99가 탱 비어있는 의식 공간으로 있어 하고 그쪽을 믿는 것 자체가 공부법 하나라고요. 그런데 동사섭에서는 믿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바로 깨달아 버려라고 해요. 깨달아 버려라. 그것을 깨닫는 것을 고급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 공간 요것을 확연하게 깨달아서 수긍딱 했을 때 돈망을 파지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바라밀 하나 이것은 돈망명상입니다. 돈망명상. 그 다음에 조바라밀 4개라고 그랬지요. 4개. 그러면 조바라밀 하나, 둘, 셋, 4개를 합해서 조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검지, 중지, 무명지, 색기지하고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검지에 들어가는 조바라밀 하나를 지족명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것은 비야명상입니다. 무활하게도 좋아요. 무화명상. 그 다음에 마지막 것 저것을 나지사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새바람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한수라고 그랬습니다. 무한수. 예? 하나, 둘, 하나 빠졌구나. 옳지. 죽음 명상입니다. 죽음 명상. 예. 나머지 새바람일은 무수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무수한 것은 뭐예요? 숨 쉬는 것도 새바람일입니다. 밥 먹는 것도 새바람일이에요. 이거 빼고 나머지 모든 것, 마음 공부에 필요한 모든 것은 새바람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찌 의미에서는 새바람이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새바람일이라 하니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숨 쉬지 말아라 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숨 쉬는 것은 누구나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중시 안 할 뿐인 것이지, 새바람일은 주바람이 제일 중요하겠다, 조바람은 그 다음에 중요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런데 여기다 중시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니까 중시를 하지 않을 뿐인 것이지. 예. 그래서 동사섭에서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숨도 잘 쉬고 있고 밥도 먹지 말아기도 잘 챙겨 먹는 것 정말 고마워요. 이거 여러분들이 밥 안 먹고 앉아있어 보면 내가 깝깝할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밥을 먹여야 될 것이냐 그러던데, 먹지 말아기도 착착착착 먹으면서 건강 문제 해결해 주니까 내가 편하지. 예. 그래서 새바람이란 큰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니까. 그런데 요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돈막명상 이따가 또 오늘 돈막명상까지 공부를 좀 하고 가겠대요. 오늘 보니까 이따가 이거 돈막명상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종명상도 공부하게 될 것이고, 무아명상 공부할 것이고, 죽음명상 공부할 것이고, 나지사명상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정도 끝내도 되겠지만은 조금 유념해 봅시다. 이 지종명상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어디에 해당이 돼요? 번뇌 구조에서 불만사고 있지요. 불만사고는 특수 상황입니다. 왜 특수 상황이냐? 그 번뇌 구조, 이 복잡한 번뇌 구조에서 자, 실체 사고, 가치 사고, 욕구, 분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불만사고, 이것이 치, 이거의 탐, 이거의 진인데, 이 불만사고를 특수상황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불만사고 하나만 제대로 해결되어 버리면은 행복의 99%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다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나에다가 행복은 전부를 걸어도 실은 될 정도예요. 왜? 행복의 99%를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이것으로 동사섭에서는 만족을 안 해요. 나머지 0.00001이라고 하는 놈이 다시 또 커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예 근본적인 발본 세권을 아예 하려면은 이것으로 끝내 온전히 만족할 수는 없다고요. 근본적인 이 실체사고 자체를 뿌리채 뽑아버려야 해결되지, 이놈은 해결하지 않고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라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행복론으로 해서는 불만사고 척결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불만사고 척결 하나는 무엇이에요? 만족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딱 알아버리면 돼요. 그것이 지종명상입니다. 만족된 상태에 있음을 안다. 지족입니다. 현재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만족 못하고 저래서 만족 못하고 그래서 만족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1000번 만번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조금 정신 차리고 살펴보세요. 연찬을 사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미 넘치는 행복 속에 있는 법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종명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종명상이 물꼬가 뚫렸다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척결되어져서 행복의 99%를 해결해 버린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종명상을 꽤 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정도들이라고 하면은 지종 명상은 이미 여러분들 피가 되어 있어야 돼요. 피가. 어떻습니까? 피가 되어 있어요? 피가 되어 있다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징징이 끝나야 돼요. 징징. 쌍이 끝나야 된다고. 쌍 하려고 했더니 넘치는 행복 속에 있으면 그냥 딱 정신 차려져 버리니까 쌍이 순간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그것이 지종명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프로그램적인 지종명상 하나를 가지고 그냥 하는 프로그램촌도 있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비야명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야명상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래서 순서가 비야명상 맞지? 예. 요것은 요 부분은 뭐라고? 요 부분은 주바라밀 돈망명상권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실체사고 가치사 이 불만사고 요것은 지종명상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발본세곤이란 말을 썼지요. 이것은 99.99를 해결하지 100.00을 해결한 것은 아니에요. 뜻을 넓힐 때는 돈만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일 때는 말이 되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불만사고다 지족사고다로는 100% 카바는 못합니다. 100% 카바가 되어야 물이 99도까지 끓지 않아요. 100도가 딱 됨과 동시에 그 물은 액체권을 벗어나서 기체권으로 증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한으로 둔갑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무한으로 둔갑을 하려면은 이 근본적인 실체사고와 가치사고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그리고 실체사고와 가치사고는 개념이 두 개일 뿐이지 그냥 한 덩어리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가 이미 노트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노트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시 했다 하게 되면 이미 가치는 전제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일리인 것이지 사실상은 같은 물건이에요. 실체사고와 가치사고는. 그래서 이 실체사고 가치사고인 이 존재에 대해서 있다고 전제해 놓으니까 있는 것을 욕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이 실체를 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 존재의 이 실체를 어떤 관점으로 딱 봤더니 아니 없는 거야. 어떤 관점으로 보니까 없어. 이 관점으로 보니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다면은 자 이렇게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없는 것 같다고 하면은 어느 관점을 여러분들 선호하실래요? 어느 관점을 선호하실 것이냐고. 예, 현실적으로는 두 관점을 다 선호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완벽한 해탈을 해버려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이 관점은 필히 잡아야 돼요. 이 관점을 잡지를 않고 이 관점만을 계속 가지고 살게 되면은 무엇이 된다고? 99%까지는 행복할란가 몰라도 나머지 0.1% 때문에 그 1%가 다시 워밍업을 하면서 눈송이 어때요? 처음에는 주먹만이 난 눈인데 살짝 커지고 좀 커져요, 안 커져요? 딱 그것이 0.01이라고 하는 요놈의 존재 구조가, 존재 속성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석가모니가 하는 게 참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적당주의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석가모니 속에 있어가지고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았던 거예요.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았더니 딱 이렇게 봤더니 없는 거야. 공한 거야. 그래서 불교의 그 무아사상, 공사상이 그토록 나와서 불교 전부인 것처럼 공사상을 선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부라고 해도 될까요? 그것 하나 해결했더니 내가 100.00% 완전 무한 오케이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전부라고 내걸어도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돈망명상이고 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겠어. 이것을 있다라고 여기는 이것을 없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 관점을 채택을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이 요리 와야 된다고. 요리. 요 놈은 어디로 이어졌어? 요리에서 요리 이어져 있어.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것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것을 존재 실상을 제로 두드려 봤더니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그 관점은 바로 비야명상이다 그예요. 그래서 지종명상으로 해서 99% 행복에 져버렸어. 그런데다가 비야명상으로 해서 본래 공안에 본래 무일물이네, 본래 어떠하네 식으로 나와버렸지요. 그러게 되면은 비야명상이 오케이가 되어지면서 지종명상으로 온전히 카바가 조금 덜 되어져 있던 부분이 딱 보완이 되어져 버리면서 무한 오케이가 되어져 버린다고요. 여기에서 무한 오케이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 돈망명상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 돈망명상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가만 놔두더라도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무한이 되어버리는 길이 빤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접근법도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이 접근법이 확실히 열린 자는 이쪽 게을리해도 되냐? 게을리해도 돼요. 이것만 투철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가끔 심심하니까 이것도 해줘버리란 얘기예요. 성광님, 심심하니까 이것도 해줘버리자고. 예. 자, 그래서 돈망명상, 지종명상, 비야명상은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명상은 무엇이냐? 죽음명상은 무엇이냐 할 때 욕구로 보세요. 욕구.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지 못하 죽음에 임하야 아무 걸림없이 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왜 대답들이 없네? 아무 걸림없이 죽는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좋아. 예. 그런데 내가 죽으려고 할 때에 걸리지 않고 딱 죽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애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애착하고 있는, 내가 욕구하고 있는 것이 욕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요 하나를 대청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욕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써보라고 하면은요, 아마 개수가 쉽게 100개는 써질 거예요. 그런데 이거 100개 써놓고 100개를 전부 해결하라고 하면 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있겠어? 없겠어? 왔다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뭐 이것 하나하나를 자꾸 이러고 있냐 이래가지고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꾀를 쓴 겁니다. 아하, 이거 필요 없다. 너 걸리지 않고 죽을 수 있어? 이것만 물으면 돼요. 자, 지금 독배가 앞에 있어. 걸리지 않고 마신다고 할 때, 죽게 되어 있다고 할 때 걸리지 않고 죽을 수 있어? 라고 딱 묻게 되면은 죽음이 온다. 아이고 이거 걸린대. 이때 걸리는 것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10개가 절대로 안 넘어요. 많아봐야 5개 정도에 걸립니다. 아니 5도 만에 2개나 3개에 걸린다고. 크게 5개. 그런데 요 욕구 자체, 욕구의 아이템을 찾아 헤맬 때는 100개가 넘던 물건이 정작 내게 있어서 죽음 앞에서 문제가 되는 정도의 욕구는 1, 2, 3, 4, 5, 5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5개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요것만 해결해 버려라. 이것만 해결해 버리면은 오케이가 된다.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죽음 명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틀림없이 내가 지금 죽음이 왔다. 걸림없이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딱 물을 것 같으면 아이고 뭐 때문에 목 어려워 뭐 때문에 어려워 몇 가지는 걸릴 거거든. 그럼 그것을 가지고 명상해서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죽음 명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지사 명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지사 명상. 요것이 이제 나지사 명상하고 관계되어집니다. 자, 요놈은 어디로 간다고 하냐? 욕구는 요리에서 죽음 명상으로 이렇게 이어지네. 이렇게. 그래서 죽음 명상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지종 명상을 통해서 죽음 명상을 통해서 욕구가 해결되어 버리고 지종 명상을 통해서 불만 사고가 해결되어 버리고 비야 명상을 통해서 실체 사고, 가치 사고가 해결되어져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치유와 탐이 해결되어져서 이제 사람이 제대로 이제 거의 돼가고 있어요. 이것 하나만 딱 해보면은 완전히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 어떻습니까? 분노라고 할 때 떠올리면은 불쾌한 것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떠올리면 불쾌한 것. 그것을 떠올릴 때 불쾌하다는 것은 그것과 상응하여 내 속에 분노가 있음을 의미한 거예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떠올리면 불쾌해지는 분노의 조건이 되는 것들을 열거해봐라 그거예요. 이거 열거하게 되면 몇 개 정도 열거 되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현재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되는 아이템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할 때 이라고 잡힐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잡히는 것을 일단 열거하라고 해요. 자, 현재 잡히는 거 요 정도 됐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미 지금 해결돼서 없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도 해봐라 거예요. 또 앞으로 살다가 보니 또 그날 바로 일어나 그러면 그것도 하라고요. 과거에 이미 있는 것들도 하고 이 과거에 있었던 것도 하고 현재 마구 일어나는 것도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군하객지 감사라고 하는 명상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개수가 어느 임계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군하객지 감사가 내게 힘이 딱 붙게 돼요. 그래가지고 쌍 했더라도 내가 또 쌍 했네 하면서 군하객지 감사하면서 한 건 딱 해결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이 분노 문제가 확연해져서 이제 내 의식 공간에 쌍은 영원히 없어져 버렸구나라고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깨끗이 번뇌가 깨끗해져 버렸으니 뭐만 남은가요? 요것만 남잖아요. 요 부분만 요 놈이 그냥 횡빈 요것만 남잖아. 이것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니면은 아직 사람이 덜 된 거라고. 예. 그래서 번뇌 구조하고 상응시켜서 우리들이 수심을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주바라밀 하나로 해서 허공을 노래하라. 조바라밀 1, 2, 3, 4로 해서 지종명상을 통해서 불만사고를 척결하고 비야명상을 통해서 실체사고 가치사고를 척결하고 죽음명상을 통해서 욕구 염체를 척결하고 나지사명상을 통해서 분노염체를 척결을 해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조세 바라밀 이것은 동사섭의 수심체계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수심체계를 이 정도로 정교하게 정리를 해놓은 동네 없어요. 내가 그런 쪽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정보 차원에서는 현재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 있지요. 불교가 너무너무 고마운 것은 이러한 체계들을 전문적으로 쏘사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소상하게 되어져 있는 불교의 수심 체계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려고 할 것 같으면 100년은 걸려야 돼요. 왜냐? 도전하려고 해도 어려워. 유식 사상 하나만 하려고 하더라도 책을 유식 그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은 또 막혀버리고 또 막혀버리고. 팔불중도 공부하면 좋다 하더라. 용수 팔불중도 안 돼버리고 안 돼버려. 도전을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래가지고 웜에 나 그 도전하는데 20년이 됐는데도 불교 수심체계 하면 막연해 이런다. 그래서 내가 불교 수심체계를 효과적으로 촐게 가져오는 요새 시대에 맞게 그냥 인스턴트로 쫙 만들어서 뿌려주는 게 애들 먹으면서 웜에 이렇게 쉬운 놈은 불교를 이랬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여러분들 축하를 합니다. 불교 수심체계까지.